야, 도영아. 옛날처럼 한번 맞아볼래? 호텔 연회장의 조명이 반짝이며 떨어지는 순간 장희준의 맥주잔이 김도영의 머리 위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40년 만에 열린 동창회 자리에서 일진이라는 단어가 공기 속에서 다시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술이 흘러내리자 웃음과 카메라 셔터 소리가 뒤섞이며 과거 교실의 악취가 현재로 끌려오는 듯한 분위기가 퍼지고 있었습니다. 도영은 젖은 셔츠를 붙든 손끝을 떼지 못한 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희주는 여전히 자기가 위라는 웃음을 치켜올리고 있었고 주변 동창들은 애매한 거리에서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알 수 없는 표정으로 바라보던 윤미라는 끝내 말하지 못했던 40년 전의 순간을 떠올리며 주먹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멸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두 사람의 위치가 완전히 뒤집히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의 결말이 궁금하시면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행복한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호텔 지하 연회장의 천장에는 샹들리에가 매달려 있었고 그 아래로 둥근 테이블 12개가 간격을 두고 놓여 있었습니다. 입구 쪽 벽면에는 88학번 졸업 40주년 동창회라는 금색 글자가 새겨진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무대 위 스크린에서는 졸업 앨범 사진들이 천천히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테이블마다 맥주병과 소주병이 섞여 놓여 있었고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을 확인하느라 자리를 옮겨 다니고 있었습니다. 노래방 반주기에서 흘러나오는 옛 가요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고 누군가 마이크를 잡고 음정을 찾느라 목청을 가다듬고 있었습니다. 김도영은 가장 안쪽 테이블 구석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검은색 정장 재킷을 곧게 여민 그의 앞에는 물컵 하나와 거의 손대지 않은 안주 접시가 놓여 있었습니다. 옆자리 사람들이 떠들어대는 소리가 귓가를 스치고 있지만 도영은 테이블 모서리 쪽을 향한 시선을 움직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스크린 위로 체육대회 사진이 넘어가자 입구 쪽에서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야, 저기 희준이다. 장희준이 벌떡 일어나며 양손을 들어 올리고 있었습니다. 느슨하게 풀린 넥타이와 재킷 단추가 그의 여유로운 자세를 더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 맥주잔을 들어 올려 한 번에 들이켰고 주변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웃음을 터뜨리고 있었습니다. 희주는 잔을 내려놓고 연회장 안을 천천히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안쪽 테이블로 향했고 구석에 앉은 도영을 발견하고 있었습니다. 도영아, 너 있냐? 희준의 목소리가 연회장 전체로 퍼지고 있었습니다. 도영은 잠시 어깨를 좁히듯 움츠렸지만 곧 손을 들어 올려 작게 흔들고 있었습니다. 옆자리 사람이 팔꿈치로 툭 치며 너 불렀어 하고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희주는 테이블 사이를 비집고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구두 밑창이 카펫을 밟는 소리가 묵직하게 들려오고 있었고 그의 뒤로 몇몇 동창들이 따라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스마트폰을 꺼내 카메라를 켜고 있었습니다. 도영 앞에 도착한 희주는 한 손으로 그의 어깨를 덥석 움켜잡았습니다. 야, 너 진짜 오랜만이다. 도영은 고개를 들어 희준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희준의 얼굴 윤곽을 뚜렷하게 비추고 있었고 그의 손에는 새로 따른 맥주잔이 들려 있었습니다. 너 그때 생각나냐? 희준이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도영은 대답 대신 물컵을 천천히 입으로 가져가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무슨 얘기야? 하고 끼어들기 시작했습니다. 희준은 도영의 뒤로 돌아서며 한 손을 그의 어깨에 얹고 있었습니다. 도영아, 너 아직도 말이 없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처럼 좀 맞아봐야 올라오냐? 그 말이 끝나자마자 연회장 안의 공기가 잠깐 멈춘 것처럼 조용해졌습니다. 노래방 반주는 여전히 흘러나오고 있었지만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몇몇은 고개를 돌려 희준과 도영 쪽을 바라보고 있었고 누군가는 야, 그건 좀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희준은 이미 손에 든 맥주잔을 천천히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술이 도영의 머리 위로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거품이 섞인 액체가 정수리를 타고 이마로 흘러내렸고 귀 옆을 지나 목절미까지 젖어들고 있었습니다. 흰 와이셔츠 깃이 술에 젖어 피부에 들러붙기 시작했고 맥주 냄새가 코끝으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도영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테이블 모서리를 두 손으로 붙잡고 있었지만 일어서지도 소리내지도 않았습니다. 손가락 마디에 힘이 들어가 하얗게 변하고 있었지만 표정은 흐트러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웃음과 한숨이 뒤섞여 터져 나왔습니다. 야, 너무한 거 아니야. 아, 추억 도네, 진짜. 장난도 정도껏 해야지. 목소리들이 공기 속에서 충돌하며 이상한 울림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희준은 빈 잔을 테이블 위에 탁 내려놓으며 웃고 있었습니다. 야, 우리 사이에 이 정도는 농담이지. 넌 맨날 이렇게 쪼글그러 있잖아. 도영은 눈을 감지 못한 채 술이 흘러내리는 얼굴을 손등으로 천천히 닦아내고 있었습니다. 젖은 앞머리 사이로 희준의 웃는 얼굴이 흐릿하게 보이고 있었고 그 뒤로 스마트폰을 든 손들이 여러 개 보이고 있었습니다. 사회자가 급히 마이크를 잡고 다른 이야기를 꺼내려 했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음악 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었고 무대 위 조명이 전멸하며 분위기를 바꾸려 하고 있었습니다. 희준은 도영의 어깨를 두어 번 두드리고 나서 자기 자리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뒤따라가던 사람들도 하나둘 흩어지고 있었고 테이블 위 안주 접시를 집어드는 소리가 다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도영은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젖은 셔츠가 등에 달라붙어 있었고 맥주가 바닥으로 똑똑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고 있었습니다. 구석자리에서 이 모든 장면을 지켜보던 윤미라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물컵을 잡았다가 놓기를 반복하고 있었고 시선은 도영의 뒷모습에서 떠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연회장 천장에는 여전히 밝게 빛나고 있었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라의 귓속에는 예전 교실 뒤편에서 들렸던 둔탁한 소리와 숨죽인 신음이 겹쳐 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나고 있었고 핸드백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도영이 앉아있는 테이블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미라의 손가락이 가방끈을 세게 쥐고 있었고 손톱 밑이 하얗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도영은 냅킨을 집어들어 머리를 대충 닦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 물컵을 들어 한 모금 마시고 있었고 옆자리 사람이 괜찮아? 하고 물었지만 고개만 끄덕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스크린 위로 다시 사진이 넘어가고 있었고 이번에는 수학여행 사진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다시 환호성을 지르고 있었고 누군가 무대로 올라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도영은 그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처럼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젖은 셔츠 소매를 만지작거리며 40년 전 교실 복도에서 느꼈던 그 무게를 다시 어깨 위에 느끼고 있었습니다. 동창회가 끝난 시각은 밤 11시가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연회장 문이 열릴 때마다 복도로 술 냄새와 땀 냄새가 섞여 흘러나오고 있었고 사람들이 삼삼오오 무리지어 나가고 있었습니다. 호텔 복도는 길고 좁았습니다. 양쪽 벽에는 풍경화가 걸려 있었고 천장의 형광등이 일정한 간격으로 빛을 내려보내고 있었습니다. 복도 끝에는 엘리베이터 2대가 나란히 서 있었고 층수를 표시하는 전광판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김도영은 연회장에서 가장 늦게 나온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화장실에서 얼굴을 씻고 나왔지만 셔츠에 밴 맥주 냄새는 여전히 풍기고 있었습니다. 젖은 머리를 손으로 쓸어 넘기며 복도를 걷고 있었고 구두 밑창이 카펫을 밟는 소리만 조용히 들리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 도착한 도영은 아래쪽 화살표 버튼을 눌렀습니다. 버튼에 불이 들어오며 희미한 전자음이 울렸고 전광판 숫자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도영은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목덜미를 닦고 있었고 거울처럼 반사되는 엘리베이터 문짝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문짝 속 얼굴은 피곤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도영은 한숨을 길게 내쉬고 있었고 그 숨결이 차가운 금속 표면에 닿아 희미하게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뒤쪽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장희준이 복도를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양손을 바지 주머니에 찔러 넣은 채 여유로운 걸음으로 다가오고 있었고 입가에는 여전히 웃음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야, 도영아. 도영은 고개를 돌리지 않고 엘리베이터 전광판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숫자가 5층에서 4층으로 내려가고 있었고 기계음이 희미하게 들리고 있었습니다. 희준이 도영 옆에 섰습니다. 둘 사이의 거리는 반걸음 정도였습니다. 희준은 팔짱을 끼고 엘리베이터 문을 바라보고 있었고 입술을 한번 핥았습니다. 너 아직도 그때처럼 말이 없네. 도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손수건을 주머니에 다시 집어넣고 있었고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별일 아니잖아, 우리 사이에. 엘리베이터가 3층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전광판 숫자가 깜빡이며 바뀌고 있었고 기계가 움직이는 소리가 벽 속에서 희미하게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도영은 고개를 한 번만 끄덕였습니다. 말없이 짧게 기계적으로. 희준은 도영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야,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
옛날 생각나서 그런 거지. 바로 그때 뒤쪽에서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희준아, 잠깐 나 좀 보자. 윤미라가 복도를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핸드백을 어깨에 메고 있었고 낮은 굽의 구두가 카펫을 밟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리고 있었습니다. 희주는 고개를 돌려 미라를 보고 있었습니다. 미라야. 미라가 두 사람 앞에 섰습니다. 그녀는 도영을 먼저 쳐다보고 있었고 도영은 여전히 엘리베이터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습니다. 전자음이 울리며 문이 천천히 열리고 있었고 안쪽에 밝은 조명이 복도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도영은 안으로 들어가려 했지만 미라가 손을 가볍게 뻗어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잠깐만. 도영은 멈춰 섰습니다. 희준도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복도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미라는 희준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아까 그거 농담이었어? 희준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옛날 생각나서 한번 해본 거야. 옛날에도 그랬잖아. 미라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희준의 웃음이 조금 굳어졌습니다. 뭐? 교실 뒤에서, 복도에서 미라가 말을 이었습니다. 매번 그랬잖아. 복도가 조용해졌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다시 닫히고 있었고 기계음이 울리며 불빛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희준은 미라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야, 미라야, 괜히 심각하게 그러냐. 에이, 추억이지. 미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핸드백 끈을 손으로 만지작거리고 있었고 시선은 희준에게서 떠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도영은 두 사람 사이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발을 어디로 옮겨야 할지 모르는 사람처럼 가만히 서 있었지만 호흡은 고르고 있었습니다. 멀리 로비 쪽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직 남아있는 몇몇 동창들이 계산서를 두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그들의 목소리가 복도까지 희미하게 흘러오고 있었습니다. 희준은 한숨을 길게 내쉬며 손을 허공에 휘저었습니다. 야, 너무 옛날 일을 끄집어내지 마. 다 지난 일이잖아. 괜히 유난 떨지 마. 미라는 입술을 꽉 다물고 그를 오래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희준은 엘리베이터 버튼을 다시 눌렀습니다. 불빛이 들어오며 전자음이 울렸고 전광판 숫자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다시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며 밝은 빛이 세 사람을 비추고 있었고 안쪽 거울에 세 사람의 모습이 나란히 비치고 있었습니다. 희준이 먼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도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따라 들어갔고 미라는 문이 닫히기 직전에 손을 뻗어 문을 막고 들어섰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은 좁았습니다. 세 사람이 서로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서 있었고 거울 속에 각자의 얼굴이 겹쳐 비치고 있었습니다. 문이 닫히며 기계음이 울렸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천천히 내려가기 시작했고 층수를 알리는 전자음이 규칙적으로 울리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희준은 천장을 쳐다보고 있었고 도영은 문짝을 보고 있으며 미라는 거울에 비친 희준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하 주차장에 도착하자 문이 열렸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안으로 밀려 들어왔고 주차장 형광등의 하얀 빛이
콘크리트 바닥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희준이 먼저 내렸습니다. 그는 뒤돌아보지 않고 자기 차가 있는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고 발소리가 천장에 부딪혀 메아리치고 있었습니다. 도영과 미라는 엘리베이터 앞에 남아 있었습니다. 문이 닫히려 하자 미라가 손을 뻗어 문을 다시 열었고 도영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도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엘리베이터에서 내렸습니다. 미라도 따라 내렸고 두 사람은 각자 다른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주차장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형광등 빛이 차량 지붕에 반사되고 있었고 환풍기가 돌아가는 소리가 낮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도영은 자기 차 앞에 섰습니다. 열쇠를 꺼내 문을 열고 운전석에 앉았지만 시동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는 핸들을 두 손으로 잡고 있었고 정면 유리창 너머로 주차장 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벨미러 너머로 주차장 천장이 보였습니다. 콘크리트 기둥과 파이프가 복잡하게 얽혀 있었고 형광등이 규칙적으로 늘어서 있었습니다. 도영은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그저 핸들을 쥔 채 고요히 앉아 있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김도영의 휴대폰이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건물 주차장에서 차에서 내린 그는 서류 가방을 들고 엘리베이터로 향하고 있었고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동창회 단체 메시지방 알림이 23개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도영은 앱을 열지 않고 휴대폰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 올라타 12층 버튼을 누르고 있었고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잠시 보다가 시선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네오브릭스 CEO실에 도착한 도영은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넓은 책상 위에는 정리된 서류와 노트북이 놓여 있었고 창밖으로는 도심 빌딩들이 줄지어 보이고 있었습니다. 도영은 재킷을 벗어 옷걸이에 걸고 책상에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이메일을 확인하고 있었고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오전 회의가 2건 있었습니다. 도시재생 프로젝트 기술 검토와 신규 입찰 전략 회의였습니다. 도영은 서류를 챙겨 회의실로 향했고 직원들이 이미 자리에 앉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CEO님, 이번 시청 프로젝트 기술 심사 일정이 이번 주 금요일로 확정됐습니다. 팀장이 보고서를 펼치며 말하고 있었습니다. 참여업체는 도영이 물었습니다. 총 5군데입니다. 저희 포함해서요. 팀장이 리스트를 건네고 있었습니다. 도영은 리스트를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한 업체 이름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희준건설. 도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기술 검토 자료 준비는 이미 완료했습니다. 심사위원 명단은 아직 공개 전입니다만 시청 도시재생과와 감사위원회가 공동으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도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도영은 CEO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에 앉아 휴대폰을 꺼냈고 이번에는 메시지방을 열고 있었습니다. 사진이 먼저 보였습니다. 연회장에서 찍은 단체 사진이 몇 장 올라와 있었고 사람들이 추억 돋네, 다들 변한 게 없다,
같은 말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그 아래로 영상 파일이 하나 올라와 있었습니다. 도영은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술이 쏟아지는 장면이 화면을 채웠습니다. 거품이 섞인 액체가 정수리를 타고 흘러내렸고 주변에서 터져나오는 웃음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영상은 고작 15초였습니다. 도영은 화면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댓글이 달려 있었습니다. 히히히, 추억 돋네. 야, 이거 진짜 옛날 생각난다. 도영이 표정 좀 봐. 크크. 이건 좀. 마지막 댓글 아래로 답글이 여러 개 달려 있었습니다. 뭐가 좀? 장난인데.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 도영은 휴대폰을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고 빌딩 유리창에 햇빛이 반사되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도영은 CEO실에 남아 샌드위치를 주문했고 식사를 하며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은 책상 한쪽에 놓여 있었고 알림이 계속 울리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 비서가 노크를 하고 들어왔습니다. CEO님, 시청 감사위원장실에서 전화 왔습니다. 도영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윤미라 위원장님이십니다. 연결해줘. 전화기에서 신호음이 울렸고 곧 미라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영 씨, 나야. 미라? 응. 이번 금요일 심사건으로 연락드렸어요. 잠깐 시간 될까요? 도영은 잠시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시청으로 올 수 있어? 오후 4시쯤 괜찮아? 그래. 전화가 끊겼습니다. 같은 시각 구청 감사위원장 사무실에서 윤미라는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도시재생 프로젝트 심사 관련 자료가 쌓여 있었고 형광펜으로 표시한 문장들이 군데군데 보이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미라는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동창회 단체방 알림이었습니다. 메시지방을 열자 영상이 보였습니다. 미라는 이어폰을 꽂고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술이 쏟아지는 장면이 화면을 채웠습니다. 도영의 어깨가 움찔하는 순간 미라의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멈췄습니다. 영상이 끝났습니다. 미라는 이어폰을 빼고 휴대폰을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녀는 의자에 기대어 창밖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맑았고 구름 한 조각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미라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교실 맨 앞 칠판 옆자리를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반장이었던 그녀는 늘 출석부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교실 뒤편에서 들려오는 둔탁한 소리, 책상이 삐걱거리는 소리, 그리고 작게 새어나오는 신음소리. 미라는 그때마다 칠판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사무실 천장이 다시 보였습니다. 미라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파일과 자료 사이에서 두꺼운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에는 도시재생 프로젝트 참여업체 감사자료라는 라벨이 붙어 있었습니다. 봉투를 열자 여러 업체의 재무제표와 과거 사업 이력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미라는 한 장 한 장 넘기고 있었고 한 업체 자료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희준건설. 자료에는 최근 3년간 수주 실적과 하도급 구조, 그리고 지난해 감사에서 지적받은 내용이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미라는 형광펜을 들어 몇 줄을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서류를 책상 한쪽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창밖을 다시 바라보고 있었고 입술을 천천히 깨물고 있었습니다. 금요일 오후 2시 시청 7층 대회실 앞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양쪽 벽에는 도시 개발 관련 포스터가 붙어 있었고 천장에 형광등이 복도를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김도영은 검은색 정장을 곧게 여민 채 복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고 구두 밑창이 바닥을 밟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리고 있었습니다. 대회실 문 앞에 도착한 도영은 잠시 멈춰 섰습니다. 문 위에는 도시재생 프로젝트 기술심사라는 안내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긴 테이블이 보였습니다. 앞쪽에는 심사위원 좌석이 일렬로 놓여 있었고 뒤쪽에는 참여업체 대표들이 앉을 의자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정면 벽에는 대형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고 프로젝터가 천장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도형은 뒤쪽 좌석 중 하나에 앉았습니다. 서류 가방을 옆에 놓고 노트북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잠시 뒤 다른 업체 대표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눈인사를 나누고 있었고 긴장된 분위기가 회의실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 30분 심사위원들이 입장했습니다. 시청 도시재생과장, 기술자문위원 2명, 그리고 윤미라가 마지막으로 들어와 가운데 자리에 앉았습니다. 미라는 서류철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회의실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도영에게 잠시 머물렀고 도영은 고개를 살짝 숙여 인사하고 있었습니다. 과장이 마이크를 잡고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스마트 도시 재생사업 기술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참여 업체는 총 5곳입니다. 순서대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업체의 발표가 시작되었습니다. 스크린에 자료가 띄워졌고 대표가 앞으로 나와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도영은 조용히 앉아 발표를 듣고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열어 메모하고 있었고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업체의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네 번째 순서가 되었습니다. 네오브릭스, 김도영 대표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도영은 자리에서 일어나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노트북을 들고 스크린 앞에 섰고 프로젝터에 자료를 연결하고 있었습니다. 화면에 네오브릭스의 기술 자료가 나타났습니다. 스마트 건축 기술, AI 기반 도시 관리 시스템, 친환경 에너지 솔루션 등이 차례로 설명되고 있었습니다. 도영의 목소리는 낮고 침착했습니다. 각 항목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었고 심사위원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하고 있었습니다. 발표가 끝났습니다. 도형은 자리로 돌아와 앉았고 과장이 다음 순서를 호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희준건설 장희준 대표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실 뒷쪽 문이 열렸습니다. 장희준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서류 가방을 든 채 급히 걸어오고 있었고 얼굴에는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넥타이가 약간 흐트러져 있었고 재킷 단추가 풀려 있었습니다. 희준은
앞으로 걸어 나가며 스크린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심사위원석으로 향했고 미라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는 잠시 걸음을 멈췄지만 곧 다시 걸어 스크린 앞에 섰습니다. 희준건설입니다. 희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노트북을 꺼내 프로젝터에 연결하려 했지만 케이블이 제대로 꽂히지 않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고 몇 번 시도 끝에 겨우 연결했습니다. 화면에 희준건설의 자료가 나타났습니다. 시공 실적, 기술 인력, 과거 프로젝트 사례 등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희준이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지난 20년간 다양한 건설 프로젝트를 수행해 왔습니다. 목소리가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윤미라가 손을 들었습니다. 잠깐만요. 희준이 말을 멈추고 미라를 보고 있었습니다. 미라는 앞에 놓인 서류철을 펼쳤습니다. 희준건설의 최근 감사 자료를 보면 하도급 구조에 문제가 지적됐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지난해 시공한 2건의 프로젝트에서 불법 하청과 부실 시공 의혹이 제기됐고 현재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미라는 서류를 들어올렸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공공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기술 심사 이전에 업체의 적격성이 먼저 검증되어야 합니다. 희준은 입을 열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는 미라가 말을 이었습니다. 감사위원회 입장에서는 희준건설을 이번 심사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과장이 다른 심사위원들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자문위원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희준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스크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 든 서류가 떨리고 있었고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뒤를 돌아 참여업체 좌석을 보고 있었습니다. 도영이 앉아 있었습니다. 희준의 시선과 도영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도영은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앉아 희준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희준은 입술을 떼었지만 어떤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과장이 말했습니다. 희준건설은 이번 심사에서 제외하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다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준은 노트북을 집어들었습니다. 케이블을 빼고 가방에 넣고 있었고 손이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회의실을 나가기 위해 걸어갔습니다. 도영 옆을 지나가며 잠시 멈췄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문을 열어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회의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과장이 말했습니다. 그럼 심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토요일 오후 호텔 소회의실에서 프로젝트 재심사 관련 보고회가 열렸습니다. 금요일 심사 결과를 최종 검토하고 계약 준비를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앞줄에는 시청 관계자들이, 한쪽에는 감사위원회 위원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김도영은 참여업체 대표로 초청받아 뒷자리에 앉아 있었고 서류를 조용히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자 스크린에는 선정된 업체들의 자료가 확대되어 비춰지고 있었습니다. 기술 평가 점수, 재무 안정성,
과거 실적 등이 표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과장이 마이크를 잡고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네오브릭스를 주관사로 나머지 두 업체를 협력사로 선정했습니다. 화면이 넘어가며 제외된 업체 리스트가 나타났습니다. 희준건설이 가장 위에 표시되어 있었고 제외 사유가 간략히 적혀 있었습니다. 하도급 구조 문제에 감사 진행 중.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장희준이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그는 회의실 뒤쪽에 서서 스크린을 바라보고 있었고 손에는 구겨진 서류 한 장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과장이 희준을 보고 말했습니다. 장 대표님, 오늘은 초청받지 않은 자리입니다만 희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앞으로 걸어나가고 있었고 참여자들이 그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희준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입술이 여러 번 열렸다 닫혔습니다. 저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땐 그냥 문장이 끊기고 있었습니다. 희준은 구겨진 서류를 펼쳤습니다. 지난 감사 자료였습니다. 그는 서류를 내려다보고 있었지만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은 조용했습니다. 윤미라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장 대표님, 미라의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이 자리는 규정에 따라 진행되는 공식 회의입니다. 말씀하실 게 있으시면 별도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조는 미라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뒷자리를 보고 있었습니다. 도영이 앉아 있었습니다. 도영은 희준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어떤 표정도 짓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침착하게 그를 보고 있었습니다. 희준은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손에 든 서류가 떨리고 있었고 종이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그는 결국 더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서류를 접어 주머니에 넣고 천천히 뒤로 물러났습니다. 희준은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도영역을 지나가며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도영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희준은 고개를 숙이고 문을 열어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며 회의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과장이 회의를 계속 진행했지만 참여자들은 모두 문 쪽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도영은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손은 떨리지 않았고 호흡은 고르고 있었습니다. 미라가 뒷자리를 돌아보며 도영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도영은 미라와 눈이 마주치자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미라도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앞을 향했습니다. 회의는 30분 더 진행되었고 최종 계약 일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일주일 뒤 늦은 오후였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폐교 직전인 모교 운동장에는 잡초가 듬성듬성 자라나 있었습니다. 트랙선은 희미하게 남아 있었고 농구대 철골은 녹슬어 있었습니다. 울타리 일부가 기울어져 있었고 교문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습니다. 김도영이 운동장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그는 3층 복도 쪽을 올려다보고 있었고 창문 하나하나가 노을빛을 반사하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운동장 흙먼지가 얇게 일어나고 있었고 도영의 재킷 자락이 가볍게 펄덕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귓속으로 조회 시간 종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운동화 밑창이 트랙을 밟는 소리, 체육 선생의 호각 소리. 눈을 떴습니다. 운동장은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교문 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장희준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양손을 주머니에 넣은 채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고 운동장 가장자리에서 멈춰 섰습니다. 도영은 고개를 돌려 희준을 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10여 걸음 정도였습니다. 희준이 한 걸음 앞으로 나왔습니다. 도영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또 한 걸음.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좁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닿지 않을 만큼 떨어져 있었습니다. 희준이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운동장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여기 별로 안 변했네. 희준이 말했습니다. 도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희준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때 여기서 체육 시간 때 말이 끊겼습니다. 도영이 희준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희준은 입술을 깨물고 말을 바꿨습니다. 미안해. 도영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희준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때도 지금도 나는 잘못했어. 도영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다시 불었고 나뭇잎 흔들리는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교문 쪽에서 또 다른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윤미라가 걸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벤치 하나를 발견하고 그쪽으로 다가가 앉았습니다. 손에는 작은 봉투가 들려 있었고 무릎 위에 조용히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미라는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저 지켜보기만 하고 있었습니다. 도영과 희준은 여전히 운동장 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희준이 손을 주머니에서 꺼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내밀려다가 멈췄습니다. 도영은 희준의 손을 보고 있었습니다. 희준은 손을 내린 채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영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은 없었습니다. 악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해 서 있었고 그 거리 안에서 오래된 무게를 천천히 내려놓고 있었습니다. 해가 더 낮아지고 있었습니다. 노을빛이 운동장 전체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고 교실 창문이 주황색으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자동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옛날 종소리를 대신하듯 하늘 위로 퍼지고 있었습니다. 미라는 벤치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봉투를 무릎에 올린 채 두 사람이 만든 작은 거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한 번 더 불었습니다. 운동장 흙먼지가 일어나며 세 사람의 그림자를 가로질러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도영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고 있었습니다. 구름 한 조각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고 새 한 마리가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희준도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같은 곳을 향하고 있었고 말없이 그 순간을 함께 나누고 있었습니다. 미라는 봉투를 천천히 열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출석부 사본이 들어 있었고 페이지를 한 장 넘기고 있었습니다. 운동장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가로등 하나가 희미하게 켜지고 있었고 불빛이 트랙 위에 길게 늘어지고 있었습니다. 도영이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희준도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각자 다른 방향으로 천천히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미라는 벤치에 앉은 채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출석부를 다시 봉투에 넣고 가슴에 안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들과 더욱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